교황청 비밀창고에는 타임머신이 숨겨져 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에서 비밀리에 과학자 그룹을 소집하여 타임머신을 만들었고 그에 따른 자료들이라며 언론에까지 올라왔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 기사를 통하여 긴가민가 하면서도 살짝 믿는 쪽으로 쏠리던 차 거짓이라는 반박 기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결론은 확실하게 매듭 지어진 것은 아닌 듯하여 혹시라도 이 사건을 기억하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시금 재조명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미스테리는 믿고 안 믿고는 개인에게 달려있으며 너무 깊게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72년 5월 이탈리아 주간지인 라도메니카의 한 폭로 기사가 실리면서 세상에 공개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로자의 이름은 바티칸 수도원의 신부이자 양자물리학 과학자이기도 했던 필리그리노 에르네티입니다. 그의 주장은 1950년대 바티칸의 교황이었던 비오 12세가 전세계의 우수한 과학자들을 바티칸으로 불러 모아 타임머신을 개발하게 하였다는 것. 그 과학자 집단 중에는 폭로자 본인인 에르네티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던 엘리코 페르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의 명을 받은 과학자들은 현대에서 과거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흔히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타임머신은 존재 불가능하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연구진 중 한 명이었던 에르네티는 인간이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과거를 시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보자고 제시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수많은 엘리트 계층은 이 전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과학적 진일보는 이른바 소수의 초지식인들을 한데 묶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1950년대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에서 비밀리에 과학자 그룹을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르네티 신부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과학자 12명을 모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10이라는 숫자를 대비한 즉 12사도를 필두로 한 과학자 그룹을 이끌며 타임머신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12사도 중 2명은 엘리코 페르미 그리고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과학자들에겐 다음과 같은 목표가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간다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직시하게 되었고 결국 애초부터 다른 형식의 타임머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코 페르미를 잠깐 소개하자면 그는 이론과 실험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남긴 유일무이한 물리학자로 제2차 세계대전 중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또한 베르너 폰 브라운은 그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로켓 과학자 중 하나로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에르네티 신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925년생의 이탈리아인이었던 그는 실제로 성 베네딕토 수도의 소속의 신부였는데 그는 언어학자이자 음악학자였으며 해당 분야의 권위자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양자물리학 학위도 보유한 지식인이었는데 이처럼 지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는 생전 사제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는 현대 가톨릭 테마 역사에 있어 엑소시즘의 대가이자 원조격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과학자 12명을 소집하여 진행된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타임머신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시에는 많은 과학자들의 최종 결론으로는 타임머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도달하게 되자 에르네티 신부는 생각의 발상을 달리하게 되고 갈 수 없다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고 이를 과학자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는 성공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에르네티는 물리적 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빛과 음파는 사라지지 않고 차원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흔적들을 빛과 소리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재구성한다면 그 흔적의 발생 진원을 영상 및 음성의 형태로 송수신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전제하에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곧 이들은 과거에 발생한 에너지를 음극성관상의 빛과 소리로 재구성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흘러간 역사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뿐 과학적으로 파헤쳐보면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당시로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에르네티의 이론에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르네티의 말처럼 흔적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 흔적들을 찾게 된다면 그 역시 타임머신에 버금가는 놀라운 발견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소개해드릴 또 다른 타임머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에너지 소스를 전자기 파장 형태로 수신하며 그 시대의 화면과 음성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저명한 연구진 집단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1958년 과거를 관측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개발한 타임머신에 크로노바이저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그것으로 나폴레옹과 베니토 무솔리니의 연설을 관측하고 예수의 모습까지 관찰하였다고 에르네티는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로노바이저가 완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청은 갑자기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하고 프로젝트를 중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향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그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크로노바이저가 악용될 시 전세계적인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과학자 전원이 동의했으며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한 뒤에 교황청의 지하창고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폭로자인 에르네티 신부는 크로노바이저의 증거로 크로노바이저의 대략적인 설계도와 실제 예수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에르네티가 공개한 실제 예수의 사진이 가짜라고 판명난 것입니다. 에르네티가 공개한 예수의 사진은 스페인의 조각가인 코야우트가 제작한 나무 석상을 촬영한 사진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예수가 사도와 같이 찍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역시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에 후처리를 한 사진으로 판명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르네티는 고대 그리스의 문학가 퀸투스 엔니우스의 희곡을 옮겨 적은 글이라며 대중들에게 공개하였지만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대 문학 전문가인 캐서린 앤드리드 교수는 그 희곡을 보자마자 그것은 거짓으로 작성된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며 해당 희곡이 조작된 글이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르네티가 공개한 고대 그리스 희곡에는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은 다시 에르네티를 향했고 에르네티는 한순간에 존경받는 신학자에서 돈을 벌려고 사기를 친 거짓말쟁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르네티 신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폭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사진도 공개한 적이 없다. 타임머신으로 촬영된 과거의 사진들은 모두 교황청 비밀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퀸투스 엔니우스의 희곡을 감상하고 글로 옮겨졌긴 했지만 그건 역시 대중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크로노바이저의 사진들은 신문사에서 화제를 노리고 제작한 가짜들이다. 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에르네티의 주장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던 예수의 사진은 이탈리아의 신문사 라도메니카에서 화제를 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작한 가짜 사진이었으며 엔니우스의 희곡 역시 에르네티가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에르네티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크로노바이저의 기초 설계도 단 한 장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로노바이저 제작에 참가한 엘리코 페르미와 베르너, 폰 브라운이 크로노바이저가 개발되던 시기에 바티칸 아닌 미국에 쭉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에르네티는 어느 순간부터 크로노바이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고 결국 1994년 노안으로 사망했다고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2002년에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미스테리라는 책이 한 권 출판되게 됩니다. 책의 저자는 교황청 성서연구소 소속인 프랑스와 브론이라는 신부였는데 그는 에르네티 신부가 교황청의 압박으로 인해 크로노바이저의 발언을 멈출 수밖에 없었으며 에르네티 신부는 주위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돈에 대한 욕심도 일절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청 법령의 시간여행 장치를 사용하며 그 사람은 파문된다 라는 구절이 있는 것이 크로노바이저의 존재 증거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즉 교황청 법령에 있는 시간여행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교황청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법령이 존재할 턱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음모론에서는 교황청의 크로노바이저 개발에 미국 국방부가 극비리에 참여하였으며 미국의 과학자인 엘리코 페르미와 베르너 폰 브라운도 미 국방부의 도움을 받아 소재지는 미국에 두면서 바티칸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설도 있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화나 화상 내지는 메일을 주고 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달리지겠네요. 에르네티 신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존경받는 신부님이 무엇 때문에 발각되면 체면을 구길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날아가며 자신이 굳게 믿는 신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이유는 없었을 테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 저 역시 동의하게 됩니다. 에르네티 신부가 이탈리아의 유력 주간지라 도메니카 델 코리엘의 1972년 5월 둘째 주 잡지와 동료 신부였던 브룬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펼친 기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가 설립자로 있던 사크로 쿠오레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와 성가 관련 연구를 하던 중 자기 녹음기에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멜리 신부의 돌아가신 부친이었다. 이 일화를 통해 나는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인해 파생된 음성과 시각 정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는 상태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 나는 곧 저명한 과학자들과 접촉해 이러한 가설을 설명했고 이어 12명의 과학자는 나와 함께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중 둘은 페르미 박사와 폰 브라운 박사였다. 우리 그룹의 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음성과 영상으로 CRT-상에 수신받는 것이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우리는 이 타임머신 시스템에 크로노바이저라고 이름 붙였다. 크로노바이저는 버튼과 레버를 원하는 과거 시기를 설정한 뒤 해당 과거를 추적해 음성 및 빛의 파장을 수신받아 CRT-상의 음성 앤드 영상을 송신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음성 및 영상 정보는 한번 발생하면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해 다시금 에너지로 재구성할 수 있기에 시공에 상관없이 특정 과거를 추적해 재구현하는 게 가능했다. 우리는 처음 시작으로 비교적 현대인 무솔리니 연설 장면을 추적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다음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나폴레옹의 베네치아 공화국 폐지 선포 연설을 추적했다. 역시 성공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원전 63년의 로마를 추적했다. 그리고 당시 키케로의 역사적인 연설문 첫머리인 카트리나여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인내심을 남용하려 하는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의 몸짓과 억양은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실로 위대한 웅변이었다. 이어 우리는 기원전 169년의 로마를 추적했다. 그곳에서 엔니우스의 비극 티에스테스가 상연되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지금은 유실된 그의 해당 작품을 보며 텍스트를 수기로 기록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목격했다. 게세만의 동산에서 고뇌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상까지 모두. 우리는 카메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과정 전체를 촬영했다. 이후 우리는 1970년 전까지 합의하에 모든 크로노바이저를 해체했다. 과거 언제 어느 때고를 볼 수 있는 이 장치가 악용된다면 이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독재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가 에르네티 신부가 이탈리아의 유력 주간지 라 도메니카 델 코리에레 1972년 5월에 실린 잡지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며 마지막으로 에르네티 신부의 말년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르네티 신부는 이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추가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1994년 4월 8일 사망하면서 크로노바이저는 그의 사제 생활에 있어 유일한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1993년 한 인터뷰에서 모두 거짓이었다. 죄송하다가 아닌 그 일은 실제 했었으며 그로 인해 1950년대 당시 교황 비오 12세가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금지시켰다고 주장한 것이 그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허나 지금도 에르네티의 주장을 부른 신부에 의해서 증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언어 연구자이자 교황청 성서연구원 출신인 부른 신부는 에르네티 신부로부터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비밀을 직접 전해들은 유일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1964년 에르네티 신부와 처음 만난 이래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른 신부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크로노바이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한다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듯 2002년에 자신의 저서 크로노바이저 바티칸의 새로운 미스터리 타임머신을 출간하게 됩니다. 책의 내용은 당연하게도 에르네티 신부와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설계도 외에는 아무 증거자료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자신이 직접 밝혔으며 교황청 법령의 시간여행 장치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파문된다 라는 구절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크로노바이저는 실제 존재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 되겠네요. 물론 그에 따른 진짜 사진들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으므로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에르네티 신부가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궁금하니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